네, IP 카메라 해킹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을 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몰카 하다가 이제는 집에 이 보안으로 설치한 IP 카메라까지 해킹을 해서 사생활을 여성들의 사생활을 염탐하고 영상까지 저장하는데 굉장히 해킹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고요. 예, 먼저 그 IP 카메라의 개념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IP 카메라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은 외출을 장시간 할 때 상당히 그 주부들께서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혹시 그 육아 도우미 같은 것이 아동 학대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애완견 같은 애완견도 마찬가지죠. 집을 예. 비우는 경우 애완견이 잘 있는지, 혹시 싸우는지. 그래서 이 IP 그 카메라를 집에 이렇게 장착을 해둡니다. 이게 상당히 그 소형이고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접근할 수가 있고 휴대폰으로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상당히 생활의 편리를 위한 목적이 있는데, 오히려 이 IP 카메라로 인해서 나의 생활 모든 것이 지금 감시당하고 있는 이와 같은 그 상황입니다. 지금 잠깐 그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때에 따라서는 각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 해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종이 가능한 것이죠. 방향에 따라서 움직인다. 한 방향만 보는 게 아니고 예. 움직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해킹을 통해서. 네. 더군다나 놀랄만한 것은 화면이 조금 흐리거나 이렇게 되면 줌인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당겨서 볼 수 있는 것까지 상당 부분 이제 있다. 그냥 보기만 한 게 아니고 조종이 가능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새로운 스타일의 몰래 카메라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상당히 그 패러독스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럴 수 있네요. 예, 실제로 지금 최근에도 또 IP 카메라 1,600대를 해킹해서 사생활을 다 염탐한 30명이 무더기로도 덜미가 잡혔다고 하던데 그 어떤 내용이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1,600개의 이제 그 IP 카메라가 사용된 것 같고요. 그 접속한 횟수는 무려 12만 건이 넘습니다. 12만 건. 예, 무려 13만 건 정도 되는데요. 그만큼 많은 이제 시도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혼자 사는 여성에 관한 이 영상물은 따로 별도의 그 관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 부분 은밀한 그런 부분들을 촬영을 하거나 옷 갈아입는 부분을 촬영하거나. 근데 이것이 이제 그 가정 집에서 물론 이제 있었기 때문에 현재 예를 들면 그 부부 생활 같은 것도 여기 촬영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현재 되고 있고요. 또 그 도서관, 그다음에 그 운동센터, 그러니까 운동센터에서 여성들이 샤워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그 은밀하게 다 촬영을 하고 이 사람들 중에는 회사원, 또 정상적인 학생, 이런 사람들이 상당 부분 또 있었습니다. 그런 측으로 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착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 물론 누구나가 훔쳐보는 모습은 다 욕망적으로 있긴 하지만 관음증이 그 도가 상당히 부분 이제 지나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일부는 이와 같이 이제 음란적인 성도착, 관음증의 모습으로 스스로 보관하고 이렇게 즐겨보는 것에 그치기도 하지만 이것이 진화 발전을 했을 때는 다른 곳에 또 올리기도 합니다. 올리게 되면 이것이 뭐냐? 수익 구조가 이제 발생하게 되겠죠. 그 특정적인 사이트에 올리게 되면 그 다운로드 횟수에 따라서 돈을 업로드함으로써 이제 거기서 오는 수익이 그걸 다운로드를 다른 사람들이 받았을 경우에 수익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게 이제 헤비 업로드 같은 경우 상당히 그 아르바이트 거리가 충분히 되고, 그 사실은 이제 요번에 처음 이거 발각된 것이 아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9월 달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IPTV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때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직업으로서 올리는 것을 주요 이제 목적으로 한 이와 같은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현재 그 국내에만 이제 있는 것이 아니고 해외까지 있다. 그러니까 그 몇 달 전에 제가 기록해 몇 달 전에 중국 사이트인데 우리나라 그 여성들의 모습이 가정에 있는 것이 이렇게 드러났단 말이죠. 그래서 저것이 어떻게 되었던 것인가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봤더니 이 IP 그 카메라를 통해 갖고 그렇게 업로드를 한 거군요. 하고 된 거군요.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위험성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최근에 그 이영학도 비슷한 겁니다만 이건 어떤 변태 성욕의 그런 일환인 거라고, 그런 심리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런 거를 유포하고 하는 그런 남의 사생활을 좀 이렇게 집착하는 모습이.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누구나가 조금의 그 훔쳐보는 심리는 있습니다. 관음 심리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화도 보고 TV도 보고 그렇죠. 그건 정상적인 것인데, 이 극단적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훔쳐보지 않으면 매사가 상당히 우울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그런데 훔쳐보는 과정, 또 나만 훔쳐본다고 하는 경우에 느끼는 희열감, 도취감, 이것은 이 사람들에게서는 심리적 생존을 위한 주요한 과업이 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그 문제인데요. 이것이 이제 그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유명인들도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고시 상관행이었는데 그 여의도 한 화장실에
그 휴대폰으로 몰카를 설치해 놓고 고시 삼관왕. 예, 그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찍거나 뭐 이런 경우도 상당 부분 그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훔쳐보기 심리가 너무 왜곡되었을 때 그랬군요. 이와 같은 이제 그 IP 그 카메라라고 하는 테크놀로지와 그 결합이 되면 상당 부분 피해가 많이 있게 정말 좀 되고 집요해지는 거군요. 지혜지고 굉장히. 또 한편에서는 이런 심리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그 보고 있다. 근데 상대방은 전혀 모르고 있죠. 그냥 거기서 마치 온 쾌감 같은 거. 그렇죠. 있겠구나. 내가 모든 신 같은 주인 같은 모든 사생활을 그렇군요. 다 지켜보는 이런 관음증, 성적 도착 플러스 왜곡된 그 성취감 이렇게 상당히 이상 심리적 특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끔찍하겠어요. 그런 느낌들이 정말. 그렇죠. 실제 지금 그 피해 사례를 보면은 사실 이렇게 그 집에 왔는데 자꾸만 그 카메라 방향이 이쪽으로 온다. 움직였다. 움직였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누가 바람이 불었나 뭐 등등을 해서 돌려놓고 다시 시장 갔다 와서 또 봤어. 이렇게 봤더니 그 바뀌어진 모습이 원래 모습으로 나를 또 보고 있더라. 복원됐다. 그리고 지금 여기 촬영된 한 모습을 보면 상당히 그 엄마인데 엄마가 그 아기 그 수유하는 이런 과정도 사실은 이렇게 밀착돼서 야.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의 그 사생활이 개탄스럽네요. 그렇죠. 진짜로. 어느 예. 정도까지 좀 뚫려 있냐 뭐 이런 의구심이 있죠. 그렇군요. 그럼 도대체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그 법률 위반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고 예. 만약에 이것을 이제 성적인 목적으로 해서 또 유포를 하거나라고 하면 또 추가적인 예. 이와 같은 처벌을 분명히 그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예. 직접 아까 뭐 예를 들어서 그 고시삼관왕이 네. 화장실에서 직접 했다는 것과 네. 정보통신망법으로 훔쳐본 거는 또 다른 개념인 거죠? 그렇죠. 일단은 이제 어. 그 해킹을 해서 그 허용되지 않는 권한으로 침범한 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촬영을 해서 의사에 반해서 대중에 공중에게 또 알린 행위. 이건 또 그 우리가 얘기하는 도찰, 배포 행위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행위 자체가 아까 해킹한 직접 거 한 거. 예. 플러스 실제로 배포한 거. 그럼 행위 자체가 두 건이 되기 때문에 이게 더 크겠군요. 그렇죠. 어쨌든 만약에 처벌 사유는. 이번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피해자들이 우려한 것이 이 그 용의자들 범인들이 스스로 컴퓨터에 갖고만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망에 또 유포했던 것인지. 근데 그 수사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는 아직 유포는 없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그 지금 추가 수사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근데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게 설치를 한 건 아니지만 네. 그런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벌 수위도 굉장히 뭐 유포 안 했다 하더라도 이건 네. 굉장히 좀 엄하게 다스려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나 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그 사람의 신체를 이렇게 뭐 피가 나는 것처럼 또는 생명이 끊어진 것처럼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 준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지금 불구속 이제 그 상태이고요. 그렇군요. 다만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나의 모든 것이 이렇게 발가벗겨진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한 경우는 뭐 양형에 있어서의 좀 조정도 뭐 필요한 그럴 수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그렇다면요, 이걸 뭐 이게 사물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생긴 또 피해이기 때문에 네. 뭐 이걸 하지 말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해킹 피해를 막으려면 뭐 사용자 차원에서 조치가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좀 필요할까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알려진 사항들을 보면 아주 고도의 뭐 해킹 기술을 사용한 건 사실 아닙니다. 뭐냐면 IP 카메라가 이제 처음에 그 나왔을 때 기존에 그 입력되어 있던 그 패스워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보통 이제 뭐 000 아니면 이제 관리자를 뜻하는 어드민 아니면 111 이렇게 돼 있는데 아, 기본 패스워드를 안 바꾼 분들 그렇죠. 거를 이거 바꾸는 것이 좀 귀찮거나 또는 내가 이거 안 바꾸고 그냥 사용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문가들은 나름대로 일정한 패턴을 넣어보는 거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000이죠. 그게 예. 기본 설정들.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조합을 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열리게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보안 코드, 패스워드를 주기적으로 바꾸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어려운 문자를 넣어서 그 조치만으로도 사실은 보안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또 한편으로 봐서는 외출을 하는 경우는 뭐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 안에 들어왔을 때 그 필요한 경우는 이제 안에 다 들어왔으니까 이제 꺼버리거나 그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수건으로 가리거나 움직여도 이게 덮어버리면 덮어버리거나 이제 못 봉지로 뭐 보니까. 씌워버리거나 그럼 다소 이제 뭐 아날로그적 보안이긴 하지만 가장 효과 있는 것은 뭐 집안에서는 굳이 그 IP 하지 않는다. 카메라가 필요 없죠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 그렇죠. 집에 외출할 때 필요한 예, 것이니까 일단 집으로 네. 귀가를 하고 나면 IP 카메라를 체크를 좀 꺼두는 해야겠네요. 것이 그것이 제일 안전하다. 좀 안전한 방법이다라는 제안을 좀 해주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IP 카메라 이외에도 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휴대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누구나 한 예. 번쯤은 이걸 좀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이걸 잃어버리고 나면 특히 요즘은 좀 더 찾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게 많이 귀해지고 또 값비싼 물건으로 팔리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싶은데 네. 이걸 잃어버리고 나면 유심칩을 빼버리면 또 그만이라면서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이게 유심첩을 그 빼도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부품에 의해서 누가 어디에 있는가 이 위치 추정은 분명히 가능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경찰 그 수사에서 유심칩을 뺐지만은 위치를 알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지금 검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부는
잃어버린 것을 휴대폰을 주워서 이제 자기가 자신의 것이냐 사용한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 20침 바꿔서 꼈군요. 그렇죠. 혹시나 해갖고 20침을 이제 바뀐 거죠. 또는 이제 그 일부는 처음부터 아예 이것을 훔친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찜질방 같은 경우에 뭐 자는 경우에 훔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술 먹고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에 다가가서 휴대폰을 이제 훔치기도 하고 뭐 이런 형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이것이 분명히 장물임을 알면서도 이것을 구입한 경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절도범들에게서는 가장 매력 있는 아이템이 됐습니다. 또 고가잖아요. 되게. 고가고 예. 또 훔치기도 쉽고 또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은 뭐냐? 작물 시장이 아주 국내외적으로 촘촘히 형성되어 음성적인 있다. 그런 시장이 굉장히 발달돼 있군요. 그렇죠. 이제 국내 어느 지금 거리에 가게 되면 흔들기라고 해갖고 이 휴대폰을 키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걸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쫙 1분 만에 옵니다. 그럼 싼 값으로 팔죠. 그리고 이제 그 버전이 조금 과거 것은 중국에 또 수출할 수 있는 중국의 작물망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훔치기도 쉽고 또 그 중간 기간에 내가 또 흥미로 좀 사용할 수도 있죠. 재밌게. 예. 그래서 휴대폰이 상당히 절도의 표적이 아주 되고 있는 매력적인 아이템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지금 뭐 영상 봤더니 편의점 같은 데 갔을 때 잠깐 올려놓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분실되는 경우 많은데 네. 이거 좀 지녀놓고 좀 보관을 잘 해야겠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자, 다른 주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길을 가던 70대 노인에게 묻지마 폭행을 한 남성, 40대 남성이었는데요. 이게 7주 중상이니까 엄청나게 큰 중상을 입게 된 건데 현재 피해자가 봤더니만 뇌수술 받고 거동도 못 하고 있다는데요. 뭐 무차별 폭행의 이유는 뭐 저희가 항상 뭐 없다. 그야말로 이유 없이 폭행을 하는 건데 이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충주에서 그 발생한 그 사건입니다. 그 70대 후반의 이제 어르신인 같은데 그 경비 일을 마치시고 이제 귀가하는 과정에 그 건널목에 서 있었는데 느닷없이 그 41세 사람이 나타나서 폭력을 행사한 거죠. 그냥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넘어지고 그 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물차별적인 공격이 시작이 되었고 그 주변에서 겨우 이제 말려서 멈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추 7주라고 하면 이제 상당한 그 부상인 거죠. 엄청난 거죠. 또한 예. 뇌 수술도 이제 하셨고 또 소변도 지금 혼자서 못 보는 이와 같은 이제 그 중상에 이르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이것이 그 묻지마 범죄에 이제 국내에서 보면 1년에 한 50건 정도 계속 그 빈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보면은 일단 뭐 사회적 불만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정신 질환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정신질환. 예, 우리가 뭐 조현병의 경우 그 환상을 듣는다. 정상적인 그 사고 체계가 그 와해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그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괴물로 생각을 해서 약간 과대망상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이런 한 부류가 있다고 한다면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사회에 대한 불만을 그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사회가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 분노를 그 누구라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더 망상적 사고를 갖고 있는 이와 같은 것이 묻지마 범죄의 그 숨은 그 이유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정말 예측 불가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사람들도 길 다니기가 좀 많이 두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주제를 또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들 상습적으로 폭행한 부산대 교수, 부산대학 병원 교수 구속영장을 검찰에 청구를 했는데 사실 초반에도 이제 전공의들이 이제 피해를 당한 전공의들이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많이 했었고 병원 측에 이제 해임을 요구를 했지만 병원이 오히려 이걸 처음에 쉬쉬하고 그렇습니다. 가리려고 했다라는 의혹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구속영장 발부되리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증거 자체가 우리가 그 연합뉴스 TV에서도 봤지만 그 멍든 그 모습이라든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굉장히 심하죠. 그건 거의 뭐 똑 떨어지는 뭐 증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11명에 이르고 처벌의 의사표시를 이제 그 초반에는 분명히 했죠. 더군다나 1회에 그친 것이 아니고 2013년부터 15년간 상습성이 그 이제 농후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그 구속영장이 그 청구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조직적인 은폐와 회유가 분명히 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징계 자체도 없었고 이 일이 비슷한 것이 초반에 있었을 때 이 그 전공의와 가해 의대 교수와 같은 공간만 격리시키는 상당히 그 미흡한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컴플레인을 생각되고요. 피해자들이 했을 경우에 그렇죠. 학교 측에서는 그런 식으로 격리만 따로 이렇게 분리만 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들리는 얘기가 뭐냐면 개별적으로 이 전공의들에게 병원 측에 접근해서 회유를 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랬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속영장 청구 직전에 이틀 전에 이 11명 중에서 10명이 청원서를 또 냈습니다. 사실은.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말아달라. 원치 않는다고. 예, 원치 않는다. 이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 여전히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결국 갑과 을의 그 관계에서
전공의 입장에서 생사 여타권을 갖고 있는 의대 교수의 영향력을 피하기는 상당 부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냥 맞았다. 근데 저는 가장 그 충격적인 거예요. 저런 피해를 입고 나서도 청원서를 낸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참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이제 그 병원의 생활이라든가 또 나에 대한 평판 같은 것이 네. 이 교수에 의해서 혹시 영향을 받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가장 충격적인 것이 이렇게 고막이 찢어지는 고름이 생기는 이런 그 고통이 있었으면서도 서로 간에 이것을 꼬매주면서 그냥 지냈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 의사라고 하면 사회의 그 아버지인데 이 폭력 자체가 그 만연되어 있는 이것은 상당히 수치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네요. 자,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